그때 그 북한에서 배운 그 경제 회계 이게 여기서 통해요? 해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회계 이렇게 통계업만 하다 온 게 아니고 네. 부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회계사 회계 업무라고 하는데 제가 북한은 부기였어요. 나중에 시스템 2011년도 바뀌면서 회계로 바뀌었는데 그때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간에도 박시경 실장님 모시고 이 앞지대에서 오신 분들이 많지 않은데 우리가 순천에 대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 하게 되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긴 하겠지만은 근데 이게 평안도에서 엄청 큰 또 공업도시이기도 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순천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순천 비날론 연합기업소. 야, 80년대에 순천 비날론 연합기업소가 건설되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그거 달달 외워야 됐어요. 거의 이게 그렇죠. 항목이 한 20가지 됐잖아요. 뭐 비날론 50만 톤, 뭐 얼마 이거 나오면 진짜 부자 되는 줄 알았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순천 비날론 공장 때문에 북한이 망해가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100억 달러를 투자해서 공장 만들었는데 몽땅 지금 뭐 없어졌죠. 그래서 그때 13차 하느라고 한 40만 불 그리고 남포관문 건설하느라고 한 70억 불 40억 불 70억 불 순천하느라고 100억 불 투하해서 빡빡 긁어다 였는데 그 다음에 고난행군 그 다음에 유럽이 붕괴되고 동유럽 하다 보니까 대처를 못 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그 다음에 고난행군 이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순천 비날론 연합기업소 가보셨어요 거기? 그 부지 있는 데까지는 가봤어요. 예, 그 가본 거지 뭐. 면적이 대략 면적이에요, 완전히. 엄청 크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진짜 순천 비날론 공장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그 자금이 막대한. 그래서 북한도 완전 그게 자금적인 타격을 준 일명 연합기업소의 뭐 어떻게 말할까요? 쉽게 말해 김일성이 한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한 최고의 뻘짓이었죠. 뻘짓이지. 그 매망의. 네. 자금 투자를 거기에다 그렇게 하다 나니까 가뜩이나 이제 자금이 나올 때 이런 원천이 없는데 거기다 숱한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이게 망했잖아요. 그 주변에 가면 기둥, 껍데기 이건 철근 기둥밖에 안 남았어요. 안 남았으니까 이제는 훔쳐갈 자재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뭐 우리 폐철, 예. 파철이라고 하는데 파철. 그거를 내라 그러면 그거 막 잘라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를 건 다 잘라갖고 이제는 멋자를 이제 완전히 그 사람의 힘으로도 자를 수 없는 그런 기둥만 남아 있는 거예요. 기둥도 국가에서 와서 안 잘라가요? 그거는? 이제는 뭐 국가에서도 지금 상관 안 하고 있고 아마 그 폐허를 기초로 해서 다른 이제 화학 비료 공장이라던가 이렇게 순천 시민트 공장이라든가 그 옆에 지금 부지 시설을 좀 늘려가고 있는데 그게 비날론 연합기업소의 일부분만 지역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지 왜 비날론이라는 게 의미가 뭐냐? 비날론. 80년대 90년대 때 그 김일성 시대 때 이승기 박사라고 내가 석회암 덜에서 섬유소를 뽑아가지고 실을 생산해서 뭐 이제 비단옷을 생산해가지고 북한 인민들의 언 문제를 푼다 이런 의미에서 시작된 게 그 비날론 연합기업소잖아요. 근데 이게 덜에서 섬유를 뽑을 수 있냐? 근데 이승기 박사의 논리적인 논술에는 된다라는 걸 해가지고 보고를 해서 김일성이 오케이 해서 이게 투자지로 들어가고 했는데 이 부지가 지금은 폐허가 되고 왜 주민들이 이 땅을 좀 쓰려면 거기 곡식도 뭐 심어 먹어요. 왜냐? 이 뭐도 이게 콘크리트 바닥처럼 이렇게 쫙 밀어놔가지고 거기에 뭐 훅 땅이면 곡식이라도 심어 먹을 텐데 그 큰 부지에 콘크리트 이런 거 해서 주민들이 살 수도 없게 한 거잖아요. 기초를 이렇게 막 파고 하다 나니까. 이게 좀 설명 좀 추가해드리면 그 북한에서 그 석회석이라든지 이런 거 녹일 때 네. 예전에는 콕스 이런 거 수입해가지고 딱 녹이고 했는데 이승기라는 사람이 산소열법이라고 그걸 도입하면 그 똑같은 효과를 얻는다 해가지고
시험로에서는 성공했대요. 근데 대량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를 과학자들이 한국같이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는 데는 막 반론하고 된다 안 된다 되는데 네.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됐어? 그럼 공장 지어 하니까 거기다가 반대하는 사람은 다 반동이 돼버린 거지. 누구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런 뻘짓을 한 거지. 대형 뻘짓을. 근데 90 세우다 보니까 그렇지. 안 된 거야. 그 시대에 네. 이승기 박사가 몇 명 없는 시대였잖아요. 이승기 박사는 그거고 함흥의 그 비날론 네. 그건 유명한 박사인데 이승기가 아니고 누구냐면 우수환인가? 아무튼 이름이 있는데 그 다른 네. 박사가 있어요. 저는 네. 이 순천 쪽이 많이 집결돼서 살다 나니까 이승기 박사에 대한 이런 비난론 그거는 이승기 네. 박사는 일제 때부터 했던 사람이고 네. 28 비날론 연합교수를 만든 그런 사람이고 그 실제로 그 우수한 박사인가 뭐 그 김일성한테 사기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예. 자 그러면 그 공장 세울 때 네. 인력도 엄청나게 파견됐잖아요. 그렇죠. 인력이 파견됐는데 인력이 어디서 나겠어요. 네. 그때 당시 이렇게 제대군인들 이렇게 뭐 무리 배치했잖아요. 뭐 이제 뭐 그때 뭐 어디서 제대돼 이제 10년 복무하고 제대되는 사람들 몇백 명 배치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건설을 했는데 거기에 국가가 투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발전돼서 생산품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투자만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뭔가 결과물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달아난 거예요. 다 달아났어요? 일 안 하고 다 달아나고 남은 사람들은 결과물이 나와서 뭔가 이렇게 유통이 돼서 나라가 또 배급도 주고 먹을 것도 주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나니까 다 달아나고 지금은 비날론 연합기업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순천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지들이요? 완전 이렇게 빈민청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지대로 돼가지고 우범지대가 됐구만. 예. 완전히 그 하나의 거대한 그 김일성의 뻘짓을 증명하는 우범지대가 만들어졌는데 예, 그래도 다행히 거기는 석회질 이런 네. 암석이 많이 석회가 깔려있어요. 많아서 그래서 김일성이가 시멘트를 나오잖아요. 이제 순천 시멘트 또 유명하잖아요. 예, 유명해졌죠. 근데 질량은 상암 시멘트 공장보다는 질이 너무 떨어지지만 이렇게 기초화기에는 시멘트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거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날론 연합기업소에 소속된 사람들은 시멘트 공장 다 갔어요? 간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 뭐 비날론이라는 데 소속 안 되고 다 시멘트 공장으로 이전돼서 가고 최근 시멘트 보니까 무슨 화학비료 공장도 만들어졌던데요? 그렇죠. 이제 화학비료도 돈이고 시멘트도 이제 뭐 팔아도 북한은 공장 안에 이렇게 일하는 정업원들이 많이 이렇게 다 훔쳐가지고 훔쳐요. 네, 자기가 어떤 네. 직장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게 훔쳐다가 쓰고 그 먹고 사는데 그렇게 해소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번에 인비료 공장 몇 년 전에 김정은이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순천 비날론 연합기업소 부지에다가 만들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화학비료 공장에. 화학비료 돌아가요? 화학비료는 뭐 이제 김정은이 때는 제가 있어보지 않아가지고 이제 듣기만 하고 그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전엔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화학비료 공장이 작았어요. 비료가 나오긴 나왔는데 그렇게 막 규모적으로 나중에 김정은이가 이렇게 뭐 시찰하고 뭐 이제 한 번 시찰하면 그 규모가 커지잖아요. 이제 그쪽은 시스템이 그때는 나오긴 나왔지만 이렇게 대량 생산되진 못하고. 자, 그럼 순천에서 제일 인기 있는 공장은 어떤? 페니실린 공장. 그리고 신발 공장. 순천 신발 공장. 공장. 예. 순천, 그러니까 북한에서 페니실린은 순천 하나만 나오잖아요. 예, 지금도 하나. 나와요? 그때 지금도 나오죠. 그 북한에는 항생제가 종류가 다양하지 않으니까 페니실린 아니면 마이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마이싱은 그 평북도 신의주 쪽에서 마이싱 공장이 있고 네. 페니실린 공장은 순천에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게 북한에서는 항생제 약으로 쓰이거든요. 이게 페니실린하고 마이싱하고 접목시켜서 이렇게 쫙 주사기로 써면 이게 물이 되더라고요. 마를 흔들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난 많이 항생제로 맞아봤어요. 막 저도 맞아봤어요. 맞았어요. 네. 페니실린 아마 인기 좋은 게 훔쳐내가기 좋은 것 같아요. 조금 해가지고 딱 근데 페니실린 비쌌거든요. 마이싱 페니실린은 조그만데 한 비싸. 세트예요. 예. 네. 비쌌어요. 그게 비싼데 지금도 그게 항생제로는 북한에서는 많이 예, 유일한 인기 있어요. 유일한 항생제라고 볼 수 항생제죠. 있죠. 예.
그러니까 페니실린 공장에서 이렇게 앰플 하나 훔쳐가면 그 쌀 한 뭐 1kg 나오니까 훔쳐가기 좋잖아요, 그게. 좋죠. 어. 페니실린 공장 다니는 정업원들도 조금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던 걸로 알고요. 페니실린 하도 훔쳐가가지고. 그럼 신발도 훔쳐가서 신발 공장에서는 자재를 훔쳐요. 자재를 어떤 생고무가 들어오고 네. 이제 천이랑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신발 공장에서 바닥을 생산해요. 그러면 순천에는 신발 가공이 좀 유명해요. 그 순천 자체가. 북한은 다 이렇게 수공업 가공으로 해가지고 이제 판매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닥을 순천에서 찍고서 이렇게 개인들한테 원래 빼돌려서 팔고. 아, 네. 그러니까 공장에서 100만 클레를 만들 수 있는데 뭐 다 도망치고 그냥 한 50만 클레만 만들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그걸 원래 뭐 미창은 만들기 어려우니까 받아서 천 씌워서 만들어 판다. 그래 먹고 산다. 뭐 그런 얘기는. 그쵸. 그 거의 그거 찍는 거 보고 사출기계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기계에서 나오는 바닥이 아무래도 그 주민들은 요리하면 다 석탄으로 하잖아요. 막 근데 그 요리에 비하면 아무래도 사출기 이거 나오는 공장 요리도 이게 바닥 질이 세니까 거의 바닥도 이렇게 가공을 맡겨요. 이렇게 내가 뭐 이제 신발 가공하는 이렇게 옵주야 개인 옵주라 하게 되면 바닥은 내가 못 찍잖아요. 그러면 공장에다 맡기기도 하고. 근데 이 바닥을 찍기 위한 생고무가 어디서 나오냐? 공장에서부터 이렇게. 또 돈 주면 또 돈 주면 생고 수입해 와가지고 거기서 너 기계가 있으니까 찍어서 얼마 좀 근데 달라. 그처럼 바닥을 찍어서 판매하더라고요. 이게 개인이 나 이런 바닥 디자인 가지고 공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공장에서 바닥 디자인 해가지고 내가 요구하는 바닥 디자인을 내가 찍어서 그거 다 돈. 근데 그 공장도 있지만은 그 자재가 석회석도 유명하지만은 또 거기에 그 무슨 탄광이나 이런 것들도 유명하잖아요. 거기 직동에 청년 탄광 연합 기업소라고 있었어요. 근데 순천지대가 가만 보면 이렇게 자원 쪽으로도 봐도 이렇게 석탄이 좀 이렇게 매장돼 있는 무연탄이 매장되어 있는 그런 지대로 있어가지고 직동 탄광 연합 기업소에서 나는 석탄이 평양 화력 발전소로 이렇게 실려갔어요. 북창 화력이나 평양 화력으로 실고 갔는데 또 이거는 석탄이 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석탄 팔아먹고 살고. 예. 그러면 순천은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석탄 이랬던 데 또 금강에서 이랬잖아요. 네, 저는 운곡지구 금강 관련된 이런 외화벌이 그러니까 다 순천이랑 가까운 이런 지역이라 이게 좀 구지대에 대해서 좀 알긴 알지만 이제 제가 향후에 보면 금도 많이 나와요? 운곡 목장에서 많이 나왔어요. 아, 운곡에서 하필 네. 또 운곡지구가 참 왜냐하면 자원을 많이 캐가지 그 닫힌 구역이니까 사람들 출입도 적고 하니까 그만큼 뭔가 자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금도 캐요? 그럼 운곡에서? 네, 많이 캐요? 자연금을 캐거든요. 그리고 광석도 캐요. 그래서 옛날에 예전에 남포재련소가 그러니까 북한의 남포재련소가 되게 군재련소로서는 유명하고 범위가 큰 재련소였는데 이 재련소가 망했어요. 이게 하고 그 재련소 거의 시설들이 다 운곡지구로 옮겨가면서 그 시설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재련소 있으면 그또 유기농 이런 게 피해 보잖아요. 그래서 이 재련소를 짐승이랑 이렇게 키우는 그런 지역이랑은 좀 위축된 곳에 숨겨놓다기보다도 좀 이렇게 그 정광 이렇게 배설물에다 피설물이 나갈 수 있는 어떤 강이랑 좀 가까운 곳에 설치해가지고 뭐 북한은 환경에 대한 이런 게 좀 떨어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데니까 어쨌든 위축에 설립한다 해서 위축에 했지만 뭐 워낙 거기서 당 자금이 마련되잖아요. 금강이라는 데서. 네. 그러니까 거기 뭐 들어와서 있는 곳에 제가 뭐 회계 업무를 좀 봤으니까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뭐 하여튼 나중에.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우리가 지금까지 국경 연선에서 했던 사람들을 딱 만나보면 한국 드라마 많이 봤다. 뭐 중국 세상 같은 건 중국 건너다 보니까 외국 문물들을 많이 접하는데 순천 같은 데 가면 순천 사람들이 접하죠, 저희도. 어떻게 그것도 막 돌아가요, 이런 게? CD 말하는 예, 돌아가죠. 시장에서 돌아가니까. 그리고 시장에서 또 보안원이랑 단속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대체로 봤어요? 순천에서 한국 드라마 봤어요? 예, 저는 돈만 생기면
그거만 다른 가지고. 건 뭐, 저 그래요? GVD 사는 거는 예. 순천은 진짜 내륙인데. 그래도 이게 뭐 암만 내륙이라 해도 해산에서부터 DVD 들어오고 해산행이 다녔잖아요. 해산 순천 이렇게 다 평양 해산행이 순천은 꼿꼿쳐서 들어갔으니까 예. 그럼 그쪽에 평양 신의주 열차. 예. 평양 신의주는 순천 쪽으로 안 들어가고 해산행이 그쪽으로 빠져요. 그러면 거기 해산에서부터 국경에서부터 그 DVD랑 이런 제 때는 USB였고 DVD 이렇게 막 그럼 순천 사람들은 한국이 뭐 남조선인 거 다 알아요? 알죠. 순천은 근데 저희 아래쪽 사람들은 위쪽에 올라오고 싶으면 승인번호 있어야 되잖아요. 평양 들어가는 승인번호는 이렇게 빨간 줄이잖아요. 이게 이 승인번호는 빨간 줄이고. 여행증에 빨간 줄. 빨간 줄. 예, 신의주 들어가려면 이게 파란 줄이고. 이게 국경 쪽은 이게 녹색 줄이고 평양 줄은 빨간 줄이니까 이 승인번호 한번 이게 때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 사람들은 위에 올라가니까 북쪽에 한번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뭐 많이 접목되진 않아도 얘기는 많이 들었죠. 거기 한국 상품들도 시장에서 팔아요? 팔죠. 중거품. 근데 이건 한마디 말하면 이게 넷대르라고 하나? 상표는 몽땅 잘라야지. 한국산은 다 잘라야지. 메이드 인 코리아는 절대 뭐 파니까. 그러면 그 봤던 드라마 중에서 뭐 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네? 드라마요? 드라마는 근데 옛날 거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미 유행이 지나간 거 봤죠. 예. 그 보니까 어떤 생각 들어요? 한국이 잘 사는구나. 예, 저는 이게 북한에서 경제를 전공하다 나니까 이렇게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사는 북한에 대한 경제, 한국의 경제 보면 이렇게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한국은 이렇게 쭉 보면 아무리 농촌에서 막 이렇게 뭐 낮은 집에서 이렇게 살아도 먹고 사는 거는 항상 푸짐하게 먹고 살잖아요. 이런 거랑 이렇게 경제,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의 경제 이런 게 되게 이게 확 닿았으니까 잘 사는 나라다. 근데 가고 싶지만 이렇게 가고자 하는 의지가 당시는 없었어요. 참 부러운 시선으로 많이 봤지만. 그렇구나. 그러면 그 어떻게 돼서 오게 됐는지 사실 제가 이 박 실장님 통해서 오늘 순천 얘기만 많이 했는데 사실 회사 일했던 게 거기서 일했잖아요. 그 평성에서 일했잖아요. 네. 평양의 관문 평성에 대해서도 제가 들을 얘기 많을 것 같고 그리고 공부도 신의주에서 경제대학, 신의주 원래 경제단과대학이었죠. 전문학교였잖아요. 네, 2년 6개월짜리. 그렇죠. 근데 나중에 단과대학 승격된 다음에 4년제 된 다음에 다녔잖아요. 몇 년 다녔어요, 그게? 4년. 4년? 거기는 4년 만에 졸업했어요? 그렇죠. 4년제니까 4년 만에 졸업하고. 저도 4년제인데 저는 만 6년 다녔어요, 대학을. 4년제인데요? 네, 맨날 동원 다니고 뭐 어찌고 하다 보니까. 예, 근데 북한에 대한 이게 원래 원산경제대학하고 신의주 재정경제단과대학은 이렇게 이게 졸업할 때 졸업증이 똑같아요. 경제사 졸업증을 경제사 자격증을 주거든요. 경제사. 그리고 이제 전문대 나오면 준경제사 자격증을 주고 이런 식으로 주는데 경제사 자격증만 이렇게 원산경제대학은 인기가 높았지만 6년이에요. 근데 신의주 재정경제단과대학은 같은 자격을 부여해주지만 중앙대학으로서 자격을 부여해주지만 4년제니까 짧은 대학이니까 대학생들이 인기가 높았어요. 이게 짧은 대학이니까. 경제대학이 또 북한에 드물잖아요. 드물죠. 그래서 우리 경제대학 얘기, 평성 얘기 뭐 아무튼 좀 들을 소리에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초대할 건데 근데 그때 그 북한에서 배운 그 경제 회계 이게 여기서 통해요? 해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렇게 통계업만 하다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회계 업무라고 하는데 제가 북한은 부기였어요. 나중에 시스템 2011년도 바뀌면서 회계로 바뀌었는데 그때는 제가 한 3년 동안 이렇게 결산이나 통계원을 하면 결산까지는 안 참여하는데 부기원 하면 재정부, 은행, 이렇게 공장기업서 결산까지 해요. 대차, 대조 뭐 대차, 대자. 예. 이게 여기서는 뭐 이제 차방대방이라고 하잖아요. 저쪽에서는 갑자기 생각하는
말이 좀 달라요. 차방대방인데 우리 뭐라고 하죠? 갑자기 대조, 대차. 여기서는 재무제표라고 하고 어. 재정상태표라고 하잖아요. 저희 쪽에도 재정상태표라고 재무상태표라고 해요. 저희는. 그리고 뭐 그때 북한도 복식부기를 쓰는데 이제 실무를 해보니까 수동식이어서 그렇지 여기는 그때의 수동식이 다 이제 시스템으로 자동화돼서 그렇지 성격은 유사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북한에서 배운 걸 여기서 쓸만해요? 활용돼요? 내부 회계하는 데는 이해가 빨리 돼요. 근데 세금은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좀 버거웠고요. 내부 회계는 이해가 빨리 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또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우리 박시경 실장님 들을 얘기 많은 것 같아요. 다음번에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이만하고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